사람 사는 일이 크게 다를 게 있나요? 다들 똑같죠. 비슷비슷한 시기에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아이 낳고 대출금 갚고 내 노후 준비를 하며 저축을 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비상금 몇 푼 모아두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적당히 홍기가 찬 나이가 되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만나던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할 오늘의 주인공, 남편입니다. 회사 사람 건너 건너 소개로 알게 된 남편은 적당히 벌었고 적당히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적당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남편이랑 저랑은 진득하니 애정을 나눈다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었지만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물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 제 착각이었지만요. 저는 미래를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맞벌이 부부였고 남편과 제가 둘 다 사회생활을 하니 각자의 월급 관리도 알아서 했어요. 생활비만 각출해서 자식들에게 쏟아부을 거 쏟아붓고 기본적인 생활도 챙길 것들 챙기며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죠. 각자 버는 월급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뭐 남은 돈들 알아서 썼기 때문에 저는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요. 대부분은 저축을 하고 가끔 밥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남편은 담배를 태우니까 담배값 정도 더 나가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글쎄 이놈이 저 몰래 딴 주머니를 쳐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6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 저는 바쁘게 산다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딱 평범하게 대화가 오가는 부부 사이 정도로만 유지했던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주 미묘한 틈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죠? 여자의 촉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남편에게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나 오늘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하기로 해서 좀 늦게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괜히 전화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술자리에 가 있으면 전화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에 들어올 때 조심히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식이 또 있어? 아니, 며칠 전에도 팀 사람들이랑 프로젝트 못 끝났다고 회식하고 온다고 새벽 2시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때도 조용히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술 잔뜩 취해서 거실에서 코 골아놓고 그 회사는 무슨 일주일에 두세 번씩 회식이 있대. 요즘 사람들 회식 좋아하지도 않는다더만. 팀원들끼리 워낙 돈독하니까 그렇지. 당신 회사는 일만 할지 몰라도 우리 회사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것도 많고 아무튼 회식이니까 그런 줄 알아? 어느 날은 회식, 어느 날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난다고 핑계를 대면서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자리도 다 잡았고 별로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었었는데 한두 번 그냥 넘어가니까 이제는 빈도수가 점점 더 잦아지더라고요. 사회생활 때문에 그런 거다 하면서 혼자 마음을 삭히고 퇴근 후에 아이들을 챙기곤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주말에도 집에 붙어있지를 않고 밖에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평일에는 회사 사람들 피하기가 어려워서 회식하고 밥 먹고 들어오고 한다고 하지만 주말까지 이렇게 나가야겠어? 애들이 아빠 얼굴 다 까먹겠다. 맨날 애들 잘 때 들어오니까 도대체 주말까지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건데 집에 좀 붙어있을 생각은 없어?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조기 축구를 하기로 했어. 하도 사무실에만 붙어 있으니까 다들 몸이 말이 아니더라. 체력도 키우고 사람들이랑 좀 더 단단해지면 좋잖아. 취미생활 공유도 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어? 회사에서는 하지 못할 이야기들도 나누고 말이야. 그래, 사회생활 하는 거 다 좋은데 주말까지 이러면 어떡해. 우리 애들은 나 혼자서 키워? 당신이 주말마다 나가니까 가족끼리 외식도 못하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잖아. 왜 못 놀러 다녀? 애들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챙겨 먹고 그러고 와. 내가 돈 줄 테니까. 애들도 나가서 뛰어놀고 하면 좋지 뭐. 꼭 내가 있어야 돼?
당신이 맨날 차를 끌고 나가는데 내가 저 어린애들 데리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녀, 지하철을 타고 다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당신이 차를 두고 가면 몰라도 늘 차 끌고 나가더만. 택시 타고 다니는 것도 돈 아까워 죽겠어. 애들도 아빠는 언제 같이 놀러 가는 거냐고 물어보고. 회사 생활 즐거워도 말이야. 가정을 먼저 챙겨야지. 내가 몸이 하도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서 회사 사람들이랑 조기 축구하자고 말 꺼내는데 내가 먼저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이해 좀 해줘라. 이게 다 나중에 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니까 기회. 내가 뭐 허튼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렇게 토요일 아침 8시에 나간 놈이 말입니다. 저녁 8시에 들어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제가 알기론 축구는 90분짜리 운동인데 중간에 뭐 쉬는 타임 가지고 한다고 해도 2시간이면 끝이 나야 하는 운동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게 하루 종일을 양심도 없이 축구한다고 밖에서 놀다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당신 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오전에 나간 사람이 저녁 시간이 다 지난 뒤에 들어와? 연락이라도 좀 해주던가. 저녁밥 집에서 먹는 건가 싶어서 기다렸는데 술까지 얼큰하게 걸치고 들어오셨다. 당신 무슨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셔. 그럼 차는 어쨌어? 차 그냥 버려두고 온 거 아니지? 쫑알쫑알. 차는 대리운전 불러서 들고 왔으니까 주차장에 세워져 있어. 그리고 축구하러 가서 어떻게 축구만 하고 돌아와. 운동 딱 끝나면 사우나 가서 땀 한번 쫙 빼고 말이야. 수분 충전하러 술 한잔 마시고 그러다 보면 지금 시간인 거지. 내가 무슨 새벽까지 논 것도 아니고 고작 8시구만. 그 아침에 나가서 점심에는 들어올 줄 알았지. 나 혼자 애들 뒤치다꺼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면서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한다. 거기까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어느 날 어김없이 조기축구에 간다고 나간 남편이 저녁이 다 되어 들어왔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술 마셔서 들어가서 자야겠다 하는데 이 술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죠. 한잔 했다는 사람이 너무 멀쩡하고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을 나가서 술을 안 먹고 들어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제가 의심을 하니까 남편놈이 그러더라고요. 짐이 많고 하니까 내가 몇 명 태워서 데려다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는 돌아가면서 술을 안 마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오늘은 내 차례라서 그런 건데 왜 의심을 하고 그래. 적반하장으로 굴길래 더 싸우기 싫어서 그냥 대꾸를 안 했죠. 솔직히 저도 5살, 4살 된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때 애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육아 다들 해보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난리도 아니죠. 근데도 신경 안 쓰고 지 재밌는 거 하겠다고 매주 그렇게 나가길래 제가 하루는 부탁을 했어요. 내가 무슨 밖에서 데리고 온 애들도 아니고 제발 애들한테도 신경 좀 써주라. 평일에는 야근이다 술 먹는다 늦게 들어와서 애들 얼굴 한 번 안 보고 주말에는 축구 간다고 바쁘다고 애들이랑 안 놀아주고 일요일만 되면 하루 종일 퍼질러 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애들도 암만 어리다 해도 눈치로 다 알아. 하루만 퍼질러서 잠을 자겠다고 하는데도 잔소리. 당신은 애엄마가 되어가지고 맞벌이 한다고 평일에 애를 못 돌봐주면 주말에 볼 생각을 해야지. 그거 이틀 돌보면서 뭐 힘들다 하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당신만 유별난 거 아니잖아. 나도 이제 승진도 하고 해야 돈도 더 벌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 할 수 있지 않겠어? 나는 무슨 하루 종일 놀고 먹기만 하는 줄 아냐고. 사회생활하느라 6일 보내는데 일요일 하루 못 쉬냐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랑 대화를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애는 뭐 저 혼자 낳았어요? 둘이 같이 낳았는데 왜 육아는 엄마 몫이라 하는 건지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말을 해도 제 속만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말을 말자.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죠. 남편이랑 저랑 자연스럽게 냉전 상태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각방을 쓴 적이 없는데 이 자식이 작은 방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쭉 작은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 제 자존심상 안방에서 안 자냐고 물어보기도 싫고 해서
그냥 각방 쓰면서 살았어요. 오히려 편하대요. 코고는 인간도 없고 넓은 침대 혼자서 쓰니까요. 그러다가 우연히 술 취해서 들어온 이 인간이 거실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길래 휴대폰 충전 꽂아주고 겉옷 벗겨주고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주머니 속에 있는 무슨 공연 티켓 같은 것을 말입니다. 연극 티켓 같았는데 분명 오늘 회식 간다 해서 늦게 들어와 놓고 연극 티켓이 왜 주머니 속에 나오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날짜도 딱 오늘 날짜인 거죠. 순간 이상한 촉이 발동되어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는데 술이 된 건지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때다 싶은 생각이 딱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휴대폰 지문 인식해서 열어가지고 낱낱이 살펴보기 시작했죠. 문자랑 통화 목록에서 수상하게 연락이 많이 있는 김 부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회사 사람이 무슨 하루에 10통씩 전화를 할 일이 있겠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일단 김 부장이라는 사람의 번호를 제 폰에 저장을 해두고 문자며 깨톡이며 확인을 했죠.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랑 나눈 대화가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오늘 좋았다, 내일도 만나자, 주말에 드라이브 가자. 아니, 우리 남편이 진짜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랑 이럴 리는 없고 이게 딱 바람난 여자 이름을 회사 사람인 척 저장해둔 거라는 촉이었죠.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일이 저에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음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이번 주 주말에도 조기축구인지 뭔지 그거 하는 날이야? 처음에는 격주로 하는 것 같더니만 이제는 매주 나가네. 축구가 재미있긴 한가 봐. 사람들이랑 운동하니까 확실히 좋긴 하더라. 애들도 뭐 어린이 축구 교실 이런 거 한번 보내보던가. 이번 주에도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차는 내가 쓴다. 언제는 차 안 들고 나간 적 있다고? 알겠어. 다녀와. 나는 이번 주에 그럼 애들 데리고 친정집에라도 가야겠다.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제 사정을 말하고 부탁을 했죠. 내 남편이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이걸 쪽팔려서 어디다 말을 하고 부탁을 하겠니? 너니까 내가 이런 부탁도 하지. 주말에 내가 애들 친정 부모님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미행 좀 하자. 저는 남편이 나가는 시간보다 일찍 집을 나서서 애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주차장에 있는 남편의 차 건너편 쪽에서 친구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아무런 의심도 없이 짐만 들고 덜렁덜렁 나오더니만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남편이 늘 축구복에 축구화에 그런 짐들을 챙겨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소름이 갑자기 쫙 돋더라고요. 바람을 피우려고 완벽하게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축구하는 척 짐까지 들고 움직였다는 사실에 말이죠.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공 차러 가는 척 짐 챙겨서는 상간녀를 만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아무튼 미행을 한 결과 이 모자란 남편놈은 제가 의심한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빙빙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상간녀네 집 앞으로 가더라고요. 남편을 기다린 건지 뭔지 밖에 나와 있는 상간녀를 태워서 무슨 양평에 카페를 가질 않나? 맛집이라고 줄을 서서 밥을 먹질 않나? 아휴, 친구랑 저랑은 차 안에서 삼각김밥으로 배를 채우며 그들을 뒤쫓고 있는데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저랑 제 친구는 차에 숨어서 친구가 어디서 빌려온 성능 좋은 카메라로 장면 하나하나 다 찍어두었죠. 이혼할 때 증거로 써먹어야 제가 위자료를 더 챙길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먼저 돌아온 저는 친정 부모님께 아이는 내일 데리러 가겠다고 말을 해두고선 남편을 기다렸어요. 솔직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아무리 정만 있는 남편, 사랑이라 말하기엔 거부감이 드는 남편이라고 하지만 바람을 피운다는데 화가 나지 않을 마누라가 어디 있겠어요? 축구를 갔다 왔다고 한 남편이 술 한잔 안 마신 얼굴로 멀쩡하게 들어오길래 그랬죠. 왔어? 오늘은 술 안 마셨나 봐. 왜? 차 끌고 나가서? 맨날 그렇게 술 타령하더니만 막상 축구하러 가서는 술을 안 먹고 들어오네. 이걸 뭐 좋아해야 하는 건지 뭔지. 차 끌고 나갔으니까 운전해야 하는데 대리 부르면 아깝잖아. 그냥 안 마셨어. 대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술 안 마시면 밥값만 내면 되니까 돈도 절약되고.
그래. 애들은 친정 부모님께 좀 맡겼어. 내가 당신이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이야기 좀 하게. 좀 앉아봐.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 하루 종일 밖에서 운동하고 와서 귀찮아. 그리고 나는 당신이랑 할 이야기 없으니까 먼저 자러 갈게. 솔직히 집에 돌아오고 나면 당신이 나한테 바가지밖에 더 긁어. 내가 뭐 못할 짓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너무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말도 섞기 싫어. 하루 종일 그년이랑 시시덕거리느라고 피곤한가 봐. 운동을 하러 나간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운동이 축구가 아닌 다른 운동일 줄 누가 알았겠어? 갑자기 뭔 소리야. 괜히 사람 의심하고 있어. 이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대화하는 게 싫은 거야. 알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도 발 씻고 잠이나 자. 난 잔다. 그러면서 어물쩍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이대로 보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휴대폰에 옮겨놓은 둘 데이트 사진을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죠. 남편이 깨톡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뻔뻔하게 그지없는 인간도 들키고 나니까 안색이 바뀌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증거를 남겨놓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너 이게 뭐야? 나한테 사람 붙여놨어? 와, 소름이다. 어떻게 사람을 미행해? 나를 못 믿는다는 티를 이렇게까지 내야겠어? 내가 진짜 황당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당황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큰 소리를 치는데 정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말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지가 도대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친단 말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한 거야. 그 김 부장이랑 아주 사이가 좋네. 와, 정말 휴대폰도 해킹한 거냐? 어떻게 내 휴대폰에 이상한 어플이라도 심어놨어? 당신 진짜로 미쳤구나. 그거 범죄야. 나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그런 짓 하면 법에 걸린다고. 내가 미친 건지 네가 미친 건지 길고 짧은 걸 대봐야 하니? 어떻게 나이 40을 넘겨놓고 20대 후반인 년이랑 바람이 날 수 있어. 전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애니? 그리고 나는 법에 걸릴 짓 안 했어. 네가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와서는 휴대폰도 내팽개치더구먼. 정신 차려. 지금 뭐라 그랬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애냐고? 와, 진짜 모는 애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욕보이지 말아줬으면 좋겠거든. 당신이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여자가 아니야. 내가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해가면서까지 만나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남편이 뻔뻔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 이쯤 되니까 어디까지 연병을 떨어댈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더니만 마치 혼자 무슨 비련의 남주인공이 된 것 마냥 연극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결론은 구구절절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죠. 그게 지금 결혼 생활을 몇 년이나 함께한 마누라 앞에서 할 말인지. 차라리 잘 됐다. 언제 말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알게 됐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나마 있던 정까지 다 떨어졌지? 이혼하자. 솔직히 우리가 뭐 부부 같은 사이이기나 해? 남들처럼 성격이 잘 맞는 것도 아니고 알콩달콩 없으면 죽겠네 안 되겠네 하는 사이도 아니고 말이야. 뻔뻔하게 그지없네. 내가 할 소리를 왜 네가 하냐? 내가 곱게 당신이 이혼해달라고 하면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해? 이혼하기 전에 전년부터 내가 만나봐야겠다. 그냥 서로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고 조용히 정리하면 됐지. 이혼할 건데 만나서 뭐하냐. 서로 감정만 상하지. 아니, 감정 상할 만큼 나를 사랑했던 것도 아니잖아. 사랑이고 나발이고 니들이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만났는지 둘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야 내가 더 유리하지 않겠냐? 감히 결혼까지 한 놈이 바람을 피워?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네가 뻔뻔하게 지금 나한테 이혼을 말할 때야? 나한테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안 돼. 도대체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야. 괜히 긁어부스럼이라니까. 그냥 내가 다 포기하고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지금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 나중에 딴 마음 먹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년 번호며 뭐며 다 알고 있는데 안 될 건 또 뭐야? 당당하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 절대 안 된다니까. 걔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나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여자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머리채라도 잡으면 어떡해. 큰일 난다고. 절대 안 줘? 걔가 설마 뭐 임신이라도 했니? 지금 너네 불륜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가진 거야? 진짜로? 아휴, 그래. 아이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거 보니까 나라는 징조인가 보다. 이혼하자. 나도 그 여자와 재혼해서 떳떳하게 살아보련다. 아우 진짜 지랄들을 하고 있네. 아니 불륜인 것부터가 떳떳한 시작이 아닌데? 재혼만 하면 떳떳해지는 거니? 너는 우리 애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왼수 같은 인간이랑 개판 싸우게 되었죠. 아니 어떻게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감히 임신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진짜 잘못했다고 빌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디 지가 계획한 대로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저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만큼 그 인간도 똑같이 돌려받아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 죽어도 안 해줘.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너만 행복하게 새 가정 이루면 끝인 줄 아냐고. 나랑 우리 아이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든 죄값 치러야지. 너만 하하호호 웃을 일 만들어주면 안 되지. 두고 봐.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나. 절대 안 해줄 거야. 절대. 알아보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은근히 공평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뭔지. 남편 놈이 유책 배우자니까 지가 먼저 이혼 소송을 못 걸더라고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불륜의 씨앗으로 좀 먹고 태어난 아이인데 남편 호적에 절대로 못 올리겠죠. 제가 반대할 거니까요. 그 여자가 아무리 남편의 마음을 가로챘다 한들 호적상 부인이 저로 되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남편의 호적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남편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여자는 결국엔 미혼모밖에 더 되겠냐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아이가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 없음을 그걸 노리고 절대로 이혼 못 해준다고 말을 한 거였죠. 남편이 한동안은 저에게 엄청나게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태어날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너도 애 키우는 엄마니까 잘 알지 않냐? 내 아이인데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면 안 되지 않겠냐? 사람이라면 그 정도 생각은 해줄 수 있잖아. 태어날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그저 내가 너무 뒤늦게 진정한 사랑을 찾은 탓인데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는 거 알아. 잘 안다고. 그렇지만 그 여자는 아무 죄도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가정이 있었던 것뿐이잖아. 제발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정한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양보하고 넘어가줘.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없는 애들로 키워도 되는 거니? 불륜을 사랑이라고 마치 무슨 고귀하고 대단한 것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래봐야 불륜이라는 사실이 어디 가겠냐고. 내가 왜 너네들을 응원하면서 양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하는 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했더니 남편이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사정사정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는데 듣는 척도 안 했죠. 남편 놈은 결국 제풀에 못 이겨서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자기는 그 여자를 지켜야겠다며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짐을 들고 나가는데 황당했지만 그러라고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스스로 집을 나가주니 얼마나 고맙던지. 아마도 그 상간녀가 사는 집으로 결국 모든 짐을 옮긴 것 같더라고요. 미친 새끼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지 자식은 버리고 그 여자 뱃속에 있는 태아는 소중하다 이건지 뭔지. 우리 첫째 아들이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하는데 그제서야 얼마나 서럽던지. 하필이면 만나도 이런 인간을 만나서 왜 쓸데없이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이 인간이랑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을 했죠.
애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명이나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미래 계획을 세워도 똑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편한 건 있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남편 놈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 부심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이 가장 소중하고 예뻐 보이는 거라 한다지만 본인의 자식의 허물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법인데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봐도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아들 사랑이 대단하고 아들 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 모든 걸 강요하는 스타일이셨죠. 며느리는 말이야, 남편 내조하는 걸 1등으로 생각해야 한다. 네가 우리 아들을 하늘같이 모셔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아들을 하늘같이 바라보는 법인 거야. 집안에서부터 빳빳하게 세워줘야지. 그래야 남들도 저러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지 않겠어? 이게 시어머니들의 기본 레파토리 아니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편한테 밥 먹이는 걸 제일 신경 썼다면서 저에게 밥 타령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30년을 넘게 키운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식습관이지 저랑 그거 몇 년 살았다고 식습관이 바뀌겠어요? 남편이 또 반찬 투정을 심하게 하는 타입이긴 했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밥 먹는 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내 손으로 해줬다. 그러니까 너도 반찬 사 먹지 말아라. 인스턴트도 먹이지 말아라. 그거 먹어봐야 성인병만 생기고 살만 디륵디륵 찌고 말이다. 편안한 거 찾다가 아주 골로 가는 법이야. 잔소리가 대박이었죠. 그런데 그 잔소리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 시댁이 제사를 지내는 시댁이었거든요. 뭐 조상님을 기리고 기려야 자식들이 잘 사는 거라나 뭐라나?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도 조상님 득본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철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꼴이 좀 우습긴 했죠. 아무튼 꼬박꼬박 손수 준비해서 제사를 올렸는데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에 흠이라도 있으면 등짝 맞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별거 시작하니까 그거 안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룰루랄라 별거 생활에 익숙해지며 살았죠. 오히려 애들도 적응을 빨리 했어요. 처음에는 아빠는 어디 간 거냐 찾았지만 제가 이제 따로 살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리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얼마나 쌓은 애정이 없으면 애들도 단박에 받아들이는 건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명절이 딱 되었어요. 명절에 저는 휴대폰 다 꺼놓고 일부러 친정 가서 배 터지게 먹고 푹 쉬었죠. 애들이랑 놀러도 가고 친정집에서는 제가 별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애들도 봐주시고 저에게 여유 부릴 시간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제가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게 맞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명절 딱 지나고 2주일 뒤가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금이야 오기야 남편을 생각하는 게 시아버지가 일찍 사망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죽고 난 뒤로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남편을 키우기도 했고 남편이 자기의 노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집착스럽긴 한 부분도 있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남편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었거든요. 본인의 아들을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듯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어서 가끔은 소름이 끼칠 때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였으니 얼마나 며느리를 우습고 만만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동안 뭐 자잘하게 당한 일 생각하면 말하기도 입 아플 지경이죠. 제가 아이들을 낳고 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맞벌이를 하는 거 가지고도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오죽 유난을 떨었겠어요? 암튼 제가 명절에 잠수를 탔잖아요. 남편은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별거를 했다는 사실도 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 명절 지나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정말 그 나이에도 이런 호통을 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더라고요. 너는 애가 날이 가면 갈수록 머리가 텅텅 비어가는 거냐? 미친 거 아니니? 어떻게 명절에 시댁에 안 올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며느리야? 2년이 집에서 뭘 배워먹은 거야 진짜. 나이 먹고 반항하냐? 사춘기야?
내가 진짜 며느리한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거니? 남편한테 소식 못 들으셨어요? 소식을 들으시고도 저한테 명절에 왜 안 왔냐고 물어보신 거라면 저도 할 말 없네요. 어?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 소식 다 들었다. 넌 무슨 명절 특근 신청했다며? 아주 명절에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별수를 다 쓰는구나. 아니 어찌 된 게 조상님 복을 얻어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어쩜 이리 복을 발로 찰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 조상님들 얼굴을 뵐 자신이 없다. 하나하나 일일이 말을 해줘야지 알아들어. 손주 놈들 낳고 나서도 일하러 나간다고 하길래 정신머리 어디다 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는 뭐 날이 가면 갈수록 막장이구나. 어디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안 나타나? 저한테 무슨 특근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데 남편이 상간녀 이야기를 못했다는 게 확실해진 순간이었죠. 제가 안 할 걸 뻔히 하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서 제가 못 온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사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내가 아주 당장 서울에 가서 니년 머리채라도 잡고 내려와야겠다. 시간이 좀 지났다 한들 내가 네 손으로 차린 제사상을 봐야겠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어? 아니 남들은 며느리들한테 제사상 받을 텐데 자기는 밥 한 숟갈 못 얻다고 우리 남편이 생전에 쌀밥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머님, 제가 일하느라 못 갔다는 이야기 들으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세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애들 키우는 데 쓸 수 있지 않겠어요? 2년이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네네 알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고 딴소리를 해대네. 야, 우리 아들이 네 말이라면 찍소리도 못하는 바보 춘치 아니냐. 내가 그렇게 키운 것도 아닌데 도대체 마누라를 얼마나 극진히 아끼면 그러겠어. 너 가만 내버려두라고 하는데 내가 어른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니? 회사에 휴가 내라. 내가 다음 주에 당장 너 데리고 내려와서 일주일간은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이라도 시켜야겠다. 그 말에 제가 기가 막혀서 콧방귀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 모든 내막을 다 알게 되면 그때는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서 말이에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 더 열받으라고 태연하게 타격 하나 입은 거 없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와서 시어머니 비유 맞추면서 살 필요도 없는 거고요. 2주 뒤에 있을 아버님 제사에도 저 안 갈 건데요. 제가 왜 가요? 자식이 챙겨야죠. 저 교육시키지 말고 아드님 교육이나 제대로 시켜서 제사 지내라 하세요. 나중일 생각하면 아드님 교육시키는 게 나을 텐데요. 사실 전부 다 맞는 말이잖아요. 상간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한테 교육시켜봐야 시간 낭비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제사 안 지낼 사람인데요.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떠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이게 점점 더 미쳐가는구나.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너는 진정 미친 게 틀림없다. 사탄이라도 들렸냐? 어? 교회라도 나가던가. 어머님, 저는 앞으로 제사 안 지낼 거니까 부를 생각도 마시고요. 저 부려먹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제사를 왜 지내요? 남인데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친지도 아닌데. 그리고요, 명절에 집에서 쉬어보니까 남편놈이 왜 그렇게 어머님 집 가자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누워서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절에는 각자 집에서 각자 행복하게 쉬는 걸로 마무리하죠. 저는 딱 제가 할 말만 하고 전화 끊었어요. 끊자마자 악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신이 나서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분해할까 생각하면서 신나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또 약 올리고 싶은 마음에 전화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니년 내가 잡으러 갈 테니까 너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주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지. 어디 감히 어른 이야기하는데 야질야질하게 굴어? 지금 오신다고요? 아니 어머님 집이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먼데 지금 오시겠다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내가 못 갈 이유가 어디 있겠냐. 지금 당장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저를 혼쭐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저도 순간 머릿속에서 꼼수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와, 저도요, 제 머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줄 몰랐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니까요. 아, 근데 어머님, 저희 이사 간 건 아세요? 아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냐? 아니, 남편이 그런 것도 말 안 했대요? 저희 집 이번에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아, 남편이 일부러 말을 안 한 건가?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거라 할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 연기를 한 뒤에 저희 집 주소가 아닌 상간녀 집 주소를 불러주었죠. 사실 저희 이사 간 적 없거든요. 열이 받아서 씩씩거리는 시어머니도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남편 놈이 멍청한 게 우리 집 와서 짐을 대충 다 싸가지고 갔는데 몇 개 안 가져간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거 좀 택배로 보내달라고 상간녀 집 주소 알려줬었거든요. 아유, 참 뻔뻔한 건지 뭔지. 어떻게 본처한테 상간녀 집 주소를 당당하게 오픈할 수 있는지요? 거기서 지내고 있다는 걸 티내고 싶은 건지 뭔지. 아무튼 제가 상간녀 집 주소 불러주니까 딱 기다리고 있으라며 2시간이면 간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대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뭐 아무튼 그러시라 하고 나는 룰루랄라 손 놓고 있었죠. 가서 임신까지 한 상간녀를 마주치면 시모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비밀로 꽁꽁 싸매두고 싶어 했던 진실이 밝혀지는 거니까 뒷이야기도 너무나도 궁금했죠. 이렇다 저렇다 연락이 따로 없길래 시어머니가 그냥 말만 찾아오겠다고 한 건가 보다 했어요. 그날 퇴근하고 애들이랑 집에서 저녁 먹고 씻고 TV 보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상간녀랑 마주쳤겠구나 싶어서 웃음이 실룩 나는데 전화 받으니까 냅다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대전에 있어야 우리 엄마가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뭐가? 아니, 제사 지내러 오라고 하시길래 제사 지낼 사람 이제 따로 있으니까 거기로 가보시라고 했지. 내가 제사를 지내러 대전집 거길 왜 가니? 집 나간 남편 놈 좋으라고? 너네 집 주소 불렀지?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었어? 제사 그거 뭐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임신한 내 여자 대신에 좀 해줄 수도 있지. 우리 엄마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 이제는 나랑 상관도 없는 니네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든 말든 내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안 됐네. 상간녀 보고 병간호 잘 해주라 해.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려줄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받을 충격 같은 건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상식이 있냐 없냐? 너나 니네 엄마나 미친 건 니네들인데 왜 나한테 미쳤다 하냐? 상간녀 만든 것도 너고 제사를 알려주네 뭐네 미친 소리 한 것도 너네 엄마 아니냐고. 나한테 따지고 들기 전에 니들이 했던 행동부터 생각하면 안 되겠니? 이것들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를 붙잡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됐고 당장 병원으로 와.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책임도 당연히 네가 져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가? 애초에 일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책임을 왜 내가 져? 당연히 니들이 져야지. 나는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래? 그럼 우리 엄마 병간호를 누가 하냐? 난 출근해야 하고 이 여자는 만삭인데 임산부가 병원에서 어떻게 내내 상주를 하면서 병간호를 하냐고. 그리고 법적 부인은 너니까 네가 병수발 들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 잔말 말고 빨리 병원으로 와. 세상에 미쳐도 이런 미친 소리가 다 있나 싶다. 너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자리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네. 그 여자랑 재혼하고 싶다며? 미혼모 만들기 싫다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어머니한테 점수 따누는 게 좋지 않겠어? 상간녀한테 잘하라 그래. 너네 엄마는 며느리가 종인 줄 알잖아. 나한테 일하는 며느리 싫다고 하시더니만 백수 며느리 들여서 좋으시겠네.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서는 무음으로 바꿔버렸죠. 와, 정말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뭐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무척이나 괘씸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참, 그래,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우습게 생각하고 내 며느리랍시고 너무 갑질을 한 것 같더라.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싶긴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건 꿈에도 몰랐다. 어디 상상이나 했겠니? 아니 바람을 피워도 어쩜 저리 되바라진 년을 데리고 왔는지 참 만삭인 거 보고 기절을 하는 줄 알았지 뭐냐. 예, 구간이 명간이라고. 아이 글쎄 조강지처만한 애가 없지 않겠니? 저는 어머님이랑 더 통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든 말든 전 이제 상관 안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몸 관리나 잘하셔요. 괜히 저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서 들쑤시지 마시고요. 예. 내가 책임지고 저들이 못 만나게 하겠다. 남자가 한 번쯤은 살면서 바람도 피워보고 하는 법 아니겠니?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용서해 주라. 아니 어머님, 지가 짐 싸들고 나가서 이혼하자 난리치는데 제가 용서할 게 뭐 있겠어요?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됐어요. 그 인간들이 잘 살든 말든 알아서 하겠죠. 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잘한 건 없지만 딱히 못한 것도 별로 없지 않니? 같이 산 정도 있고 남겨진 우리 손주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제가 잘 키우면 되죠. 바람 피워서 배다른 동생 데리고 들어오는 아빠 누가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아직은 어리다 치지만 조금만 시간 더 지나면 다 알게 될 텐데 됐어요. 어쩜 그리 매몰차게 굴 수 있어? 용서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건데 와서 제발 내 수발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병원에 있으니까 그 검사할 것도 많고 한데 그녀는 배불렀다고 병원 와서 병 옮으면 어떡하냐고 하고 아들놈은 바쁘다고 안 온다고 하지 뭐냐. 저도 바빠요 아줌마. 저도 일하잖아요. 아줌마 갑질은 여전하시네. 저는 뭐 일 때려치우고 간병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뭐? 아줌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한 거니? 이게 정말 뭘 잘못 먹었나. 나중에 어쩌려고 아줌마라고 불러 나를. 그럼 아줌마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이제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떡하면 좋아? 그년이 애 낳고 호적에 올리면 남편이랑 재혼해도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 친자가 아니라 양자라니. 나중에 출생의 비밀 다 알게 되겠다. 얘가 왜 이렇게 심보가 못돼 먹었냐. 이혼할 거면 그럼 빨리 해줘라. 네 말대로 곧 애가 태어날 텐데 미혼모로 살면 안 되지 않겠어? 우리 집에 발 붙이고 살 거 아니면 이혼이라도 빨리 해주던가 해야지. 너는 왜 애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난리야. 누구 좋으라고요? 싫은데요? 지들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부터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야죠.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집 인간들은 하나같이 갑질을 하려고 든지 모르겠네요. 너는 지금 내가 전화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지금 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게 전화기 너머로는 안 느껴지나 보다. 내가 오라면 와야지. 네가 뭔데 안 와. 아줌마, 아니 할머니, 이젠 암인데 내가 왜 가요? 간병인 써요. 아니면 간병해 드릴 테니 한 달에 저한테 제가 받는 월급만큼 내놓던가. 고급 인력을 쓰면서 공짜로 부려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저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받으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는 전화 끊어버렸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결국 한다는 소리가 본인 병수발을 들으라고. 이 와중에도 그런 소리가 하고 싶은 건지 뭔지.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이야기 좀 하자면서 거실에 떡하니 자리를 잡더니만 표정도 나름 굳게 다짐한 것 마냥 정색을 하고 말을 하대요. 솔직히 너도 너무한 거 알지? 네가 적당히 눈치껏 행동을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잖아. 우리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쓰러질 일도 없었을 거고 서로 좋았을 거 아니냐? 서로 좋기는 개뿔. 내가 왜 너네 불륜의 연막판이 되어야 하는 건데? 야, 뺨 맞고 쫓겨나고 싶은 거 아니면 곱게 가라. 우리 애들 들을까 무섭다. 지혜비 바람나서 눈에 뵈는 거 없는 거 알게 되면 어쩔래? 그러니까 또 애들 이야기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잘한 거 없는 거 인정할게.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는 거두자. 주말에만 우리 엄마 병간호 좀 해. 평일에는 그 여자한테 시켜볼게.
진짜 웃기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런 골빈 소리를 할 수 있어? 그 여자한테 병수발 들으라고 해. 그게 너희 집 며느리의 덕목 중 하나 아니야? 야, 너 진짜 왜 이러냐? 그럼 이혼을 해주던가. 너야말로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 이혼도 싫다, 병수발도 싫다. 둘 중 하나만 하라고. 네가 나한테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그 여자가 애 낳고 호적 정리하면 그때 해줄게. 내가 누구 좋으라고 벌써 이혼해서 너네 불륜에 꽃가루 뿌려주겠니?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죽어도 곱게 안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도 정색을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울고불고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물론 그 여자랑 정리하고 와도 안 받아줄 거긴 했지만 열받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뺨을 그냥 갈겨버렸지요. 제 손바닥도 아프긴 했지만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두 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애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너는 아비 자격 없다. 어디 감히 내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 너랑 살면서 너에게 진득한 애정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너는 앞으로 나보다 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그 뒤로 일주일 뒤에 쓰러졌던 시어머니가 건강검진 싹 하고 내려갔다는 연락을 했고 저는 뭐 어쩌라고 싶어서 그냥 씹었어요. 그 이후에 바쁘게 살다 보니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고 그 여자도 출산했다면서 드디어 저한테 밤낮으로 찾아와 빌더라고요. 호적에 올리게 해달라고요. 잘못했어. 출생신고는 해야 하잖아. 내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미혼모로 살게 만들 수 있겠어. 제발 이혼 좀 해주라. 아니면 내 호적에만 올릴 수 있게 좀 어떻게 안 되겠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는 깡그리 다 무시했어요. 그것도 결국 출생신고 기한이 지나면 안 되니까 미혼모로 엄마 성 따라서 출생신고했더라고요. 태어난 아이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부모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인 걸 어쩌겠어요.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이혼 소송 준비했습니다. 친정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걸었고 위자료에 상간녀 소송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들과 살고 있는 이 집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양육비 대신에 집을 받기로 했으니까 저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재산 분할까지 싹 걸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집 건사하기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유책 배우자가 그쪽이니까 뭐 별 수 있겠어요? 제가 해달라는 대로 결국에는 다 해주더라고요. 뭐 어쩌다 들은 소식인데 이전 시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누워서 전 남편한테 개지랄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상간녀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한 거라고 난리를 쳤다는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는 걸 왜 이전 시어머니만 모를까요? 근데 이 상간녀도 엄청 되바라진 게 이전 시어머니한테 역지랄을 했다네요. 어머님 잔소리가 심해서 얼굴도 보기 싫은 거 아시죠? 재산은 무슨 재산이냐고 죽은 사람이 밥 먹으러 온다는 증거 있어요? 밥 양이라도 줄었으면 말을 하네. 이러면서 싸웠다고 하는데 진짜 배꼽을 잡는 줄 알았죠. 이전 시어머니가 재혼 절대 반대 외쳤다던데 뭐 인연 끊고 살겠다 했나 봐요. 하긴 눈 돌아서 불륜 저지르고 저랑 이혼까지 한 놈인데 이전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나 들려오겠어요? 이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데 뭐 어쩌라고요. 상간녀랑 오순도순 사이좋은 고부관계 유지해보세요 하고 전화 끊었죠. 지나간 일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 저는 늘 똑같은 일상 쳇바퀴 굴러가듯이 직장 잘 다니고 애들 잘 키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아빠를 찾긴 하지만 나중에 다 크면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잘 버텨보려고요. 요즘 한부모 가정이 흠도 아닌데 뭐 어떡했어요. 제가 꿋꿋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이혼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